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 커피와 함께 베어문 크루아상, 겹겹이 부서지는 그 초승달 모양이 사실은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물리친 승리의 증표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에 빵을 굽던 제빵사가 적의 기습을 알아채고 도시 전체를 구했다는 이 극적인 전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크루아상의 초승달 전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실처럼 널리 퍼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짜로 먹고 있는 이 겹겹의 버터 크루아상이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음번에 크루아상을 살 때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1683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의 관문이었던 이 도시를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2달 넘게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성벽 안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나 다름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빈의 함락 여부는 유럽 전체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전설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화덕 앞을 지키며 빵을 굽던 이름 없는 빈의 제빵사들입니다. 도시가 가장 조용한 시간, 유일하게 깨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병사도 귀족도 아닌 이들이 도시의 운명을 쥐게 됐다는 설정 자체가 이야기를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대체 이 평범한 제빵사들이 어쩌다 전쟁 영웅의 전설로 남게 된 걸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 제빵사들이 지하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스만군이 성벽 아래로 몰래 땅굴을 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에서 다가오던 위협을 하필 새벽까지 깨어있던 이들이 잡아낸 셈입니다. 제빵사들은 곧바로 위병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덕분에 빈은 은밀한 기습을 막아내고 결국 포위전의 위기를 넘겼다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683년 전투가 끝난 직후에 쓰인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 제빵사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승전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들, 목격자들의 증언, 도시 연대기 어디를 뒤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극적인 사건이었다면 누군가는 분명 남겼을 텐데 정작 그 시대의 기록에는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이 전설이 문헌상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승리로부터 무려 200년 가까이 지난 19세기 후반, 그것도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엉뚱하게 프랑스의 한 요리책에서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빵 자체는 오스만 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빈에는 이미 키플펠이라는 초승달 모양의 빵이 있었고 유럽 여러 지역에서도 초승달 모양은 그저 흔하게 쓰이던 빵의 형태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초승달이라는 상징 자체를 오스만 제국이나 이 전투와 억지로 엮을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 매일 먹는 겹겹이 부풀어 오르고 겉은 바삭하게 부서지는 그 버터 크루아상은 사실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그것도 빈 포위전보다 무려 15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완성됐습니다. 심지어 그 옛날 빈의 키플펠에는 지금 크루아상 특유의 겹겹 결도, 버터의 풍미도 없었습니다. 즉 전설 속 초승달 빵과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루아상은 애초에 서로 완전히 다른 빵이었던 셈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1839년에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제빵사 아우구스트 창이 파리 한복판에 빈식 빵집을 열었습니다. 그가 선보인 담백하고 바삭한 키플펠은 파리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었고 곧 파리 곳곳에 비슷한 빵집들이 뒤따라 생겨났습니다. 이후 프랑스 제빵사들이 여기에 프랑스 특유의 겹겹 페이스트리 반죽법, 즉 버터를 여러 겹으로 접어넣는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겹겹이 바삭하게 부서지는 버터 크루아상이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집어드는 크루아상은 사실 어떤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두 나라의 제빵 기술이 국경을 넘어 왔나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상징이라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그저 크루아상을 더 극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한참 후에 덧붙여진 장식에 가까웠던 거죠. 프랑스가 원조라는 이미지 역시 알고 보면 이 겹겹의 역사 위에 나중에 더 씌워진 인상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크루아상을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널리 알려진 기원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진짜 역사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크루아상 한 조각이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극적인 전설 하나가 두 나라에 걸친 150년의 진짜 제빵 역사를 가려버린 셈이니까요. 오늘도 몰랐던 디저트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다른 디저트의 기원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재료도구 정보는 설명란에 정리해뒀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익숙한 디저트 뒤에 숨겨진 반전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